피지의 양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표면 각질층이 일시적으로는 자외선에 의해서 자극을 받게 되니까 결국에는 여드름성 피부의 양상을 보이게 될 수 있으니까 색소 침착이 진행 중인 부분에서는 그 짙은 정도가 오히려 더욱 심해질 수도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UVB의 경우는 직접적으로 피부에 화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자외선을 반복적으로 피부에 쐬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노화에 영향을 주게 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태양광을 이용한 자연적인 태닝, 그리고 실내에서 태닝 머신 안에 들어가서 자외선을 쐬면서 진행하는 인공적인 태닝 방법이 있는데요. 태닝하기 전, 태닝할 때, 태닝하고 나서 해야 할 것들을 좀 구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드름 한의사. 안녕하세요. 여드름 한의사 헤유라니오 농대점 원장 정주영입니다. 이제 말 그대로 여름이 됐습니다. 영상 촬영하는 시점으로 이제 아직 6월이긴 한데요. 정말 6월이 이렇게 더운 시기인 줄 몰랐어요. 여기 있다 보면은 이제 내원하시는 분들의 니즈가 이제 시기나 계절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지는 이 경향을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확실히 이제 더워진 요즘 같은 시기에는 아무래도 복장이 가벼워지고 노출이 많아지기 때문에 등이라든지 팔이라든지 뭐 종아리 혹은 뭐 가슴 상단 같은 부위에 대한 치료를 위해서 내원해 주시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말 그대로 몸 부위에 대한 니즈가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색소 침착이죠. 여드름이나 모낭염으로 인한 자국이 쉽게 남기도 하고 모공각화도 잘 일어나는 부분이다 보니까 깨끗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저희 원에서는 새살 약초침 종류의 시술을 많이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착색된 부위를 원래 색으로 되돌리는 시술과 다르게 조금은 색다르게 깨끗한 느낌 혹은 뭐 멋을 내고자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태닝인데요. 요새 정말 치료와 더불어서 태닝을 하시는 분들 혹은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건강미를 중시하는 이 성향에 힘입어서 헬스나 뭐 여타 운동과 더불어 더욱 유행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요. 몸의 곡선도 더욱 선명하게 이제 부각이 되다 보니까 근육이 돋보이게 되고요. 아무래도 건강하고 활동적인 이미지를 나타내기에 참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수년간 이제 유행하는 바디 프로필 촬영이나 이런 것들 있죠. 그 전에도 태닝을 많이 하고 모자란 부분은 어둡게 메이크업을 진행하거나 태닝 로션 같은 것들을 바르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잘 아시겠지만 최근 들어서 태닝을 많이 하시는 시기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오히려 발생하게 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저희 원에 내원해 주시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쯤은 태닝과 이제 이 피부의 건강과 관련한 내용을 다루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여러 가지 태닝과 관련한 질문들에 이제 답을 드리는 식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대부분 태닝 이후에 발생한 여러 부위 여드름을 치료하기 위해 내원해 주시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여드름뿐 아니라 모낭염 역시 잘 발생하는 증상인데요. 기본적으로 각질층에 자극을 주어서 이제 색을 짙게 하고 일시적으로 이 층 자체에 약화를 유발하게 되니까 여드름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드름은 기본적으로 피지가 재료가 돼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피지의 양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표면 각질층이 일시적으로는 자외선에 의해서 자극을 받게 되니까 상당히 얇아지고요. 건조해지는 양상을 보이게 되다 보니까 자잘한 면포가 마치 배어 올라오듯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계속 방치하거나 태닝을 무작정 이제 반복하게 되면은 증상이 더욱 심해지고 화농의 양상도 보이면서 결국에는 여드름성 피부의 양상을 보이게 될 수 있으니까 매우 주의하셔야 됩니다. 모낭염의 경우는 이 세균성이거든요. 마찬가지로 각질층 약화로 인해서 세균이 쉽게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낭 내 침투가 쉬워지고 이로 인해서 급성으로 얕은 고름물질 모낭염, 이제 이런 좀 자잘한 농의 형태들 있죠. 이런 형태들이 넓게 발생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있습니다. 단순히 건강한 이미지를 위해 태닝을 하시는 경우가 많겠지만은 여드름이나 뭐 여드름으로 인해 이제 발생해 있는 색소 침착을 가리려는 목적으로 태닝을 하시는 경우도 그에 못지않게 많습니다. 뭐 다만 태닝이라는 일련의 과정이 그저 색칠하듯이 뭐 색을 어둡게 만드는 게 아니고 자외선을 사용해서 멜라닌 색소의 침착을 유발하는 말 그대로 표면 자극을 유도해야만 하는 방법이다 보니까 모낭에 위치한 여드름 증상의 변화 또한 유발하기 쉽습니다. 특히나 여드름이 현재 발생 중인
경우에 태닝은 각질층 약화 및 이제 모낭 자극을 통해서 증상을 악화시키기 매우 쉽고요. 막 올라오고 있는 여드름은 없지만 자국이 심한 색소 침착이 강한 상황에서도 역시 이를 가리기 위해서 이제 태닝을 하고자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전체적인 톤이 어두워지면서는 비교적 어두운 침착 부위가 마찬가지로 좀 덜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판단에서 이 시도를 하시게 될 텐데요. 여기에 맹점이 하나 존재합니다. 실제로 피부에 자국이 있어서 더 짙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햇빛을 쐬거나 하면 그 부위에 햇빛이 더 주입되듯이 자극을 줘서 더 짙어지게 되거든요. 태닝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톤이 어두워지는 상황에서 기존에 있던 이 색소 침착 부위 역시도 더 짙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착색을 더욱 심화시키는 행위가 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순서라고 하면 태닝 이전에 이제 이 기존에 존재하는 여드름이나 뭐 여드름 자국에 대한 안정적인 치료가 선행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UVB의 경우는 직접적으로 피부에 화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정도보다 오랜 시간 혹은 과도한 강도로 태닝을 진행하셨을 때는 말 그대로 일광 화상을 입으실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일정 면적에서 발생하는 접촉 피부염이 유발될 수도 있고요. 특히나 UVA가 위주가 되는 실내 태닝의 경우에는 피부 노화로 인한 기미나 검버섯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태닝 시술 한두 번으로 피부가 노화되거나 하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이 시술이 반복됨에 따라서는 자외선을 반복적으로 피부에 쐬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노화에 영향을 주게 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는 태닝을 할 때 상대적으로 노화에 덜 민감한 몸 부위만 태닝을 진행하고요. 결국 얼굴을 가리고 있다 하더라도 간접적으로는 그 안에서 자외선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또한 UVA로만 진행되는 실내 인공 태닝의 경우는 이제 더욱 피부 노화와 관련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피부 노화로 인해 발생하는 이 피부의 탄력을 담당하는 세포들을 파괴하기 때문에 탄력을 감소시키고 색소 세포를 자극해서 기미, 주근깨, 검버섯 등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태닝으로 인한 피부 손상이나 노화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태닝 전후로 보습을 잘 진행해 주셔야 되고요. 시술 이후에는 이제 이 항시 피부에 무리를 주지 않도록 되게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말 그대로 태양광을 이용한 자연적인 태닝, 그리고 실내에서 태닝 머신 안에 들어가서 자외선을 쐬면서 진행하는 인공적인 태닝 방법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자연 태닝의 경우는 뭐 편안하게 진행하기에는 너무나도 제약이 많습니다. 뭐 적절하게 햇빛에 노출될 수 있는 넓은 해수욕장이나 뭐 수영장이 가까이에 없는 경우가 너무 흔할 거고요. 아무 데서나 뭐 햇빛이 많다고 노출을 하면서 태닝을 할 수도 없겠고요. 햇빛이 이제 항상 일정할 거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결국 시간과 이제 이 공간에 대한 제약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가장 건강한 방법이다라고 하더라도 매번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필요한 시간에 편안한 위치에서 얼마든지 진행할 수 있는 인공 태닝을 많이 이제 선호하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자연 태닝과 인공 태닝 사이에는 이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바로 자외선 UVA와 UVB의 존재 유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태양 광선에 의한 자연 태닝은 UVA와 BA에서 이제 진행이 되지만 인공 태닝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 UVA만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물론 무조건 UVB는 좋고 UVA는 뭐 나쁘다 뭐 이런 식의 설명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UVA는 UVB와는 다르게 이 피부 깊숙한 곳까지 침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피부 노화를 촉진하는 큰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태닝과 관련 있는 자외선 중에 이 비타민 D의 합성에 관여하는 자외선은 UVB인데요. 인공 태닝의 경우는 UVA만 방출하거나 아주 일부의 UVB 이 파장만 결합이 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 비타민 D의 합성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인공 태닝은 이 피부암의 일종인 흑색종 위험을 높이게 되는데요. 이 식품의약청 안전처 이 자료에 따르면 30세 이전에 태닝 기기를 사용할 경우는 이 흑색종 발생 위험이 75%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합니다. 뭐 따라서 만약 두 가지 방법을 모두 하실 수 있는 상황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셔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자연 태닝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다만 인공 태닝의 경우도 적절하게 하루 10분씩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그리고 연간 이제 한 총 30회 정도를 넘기지 않도록 한다면 비교적 안전한 태닝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자연 태닝의 경우에도
경우에도 말 그대로 일광 화상이죠. 즉 이 태양광에 의한 직접적인 화상을 입기도 쉽고, 과도할 경우에는 피부에 무리가 가는 것에는 이제 그 인공 태닝과 차이가 없기 때문에 역시나 주의해서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태닝하기 전, 그리고 태닝할 때, 그리고 태닝하고 나서 해야 할 것들을 좀 구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닝하기 이틀 정도 전에 가볍게 불필요한 각질은 스크럽 정도로 정리를 해주시고요. 강하게 보습을 해주세요. 이 텐 라인이라고 하죠. 이 선이 남는 것들 있죠. 어떤 부분은 짙고 어떤 부분은 옅게 되고 이제 하지 않도록 몸에 뿌리는 향수나 바르는 메이크업도 좀 자제를 해주시고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제 차고 있는 액세서리는 당연히 모두 제거해 주셔야 돼요. 태닝하시기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전에는 이 태닝할 때 전용으로 바르게 되는 이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는 베이스 제품이 있거든요. 이 말 그대로 이런 것들이 뭉치지 않게 잘 펴발라 주셔야 됩니다. 특히나 이제 이를테면 좀 접히거나 얇은 부위들 있죠. 이런 부분들은 더욱 좀 신경을 써서 발라주시고요. 태닝을 진행하시는 그 상황에서는 뭐 한 번으로 끝나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좀 다르겠지만 수차례에 걸쳐서 좀 반복적으로 진행하셔야지 이 원하는 만큼의 이 태닝 효과를 보일 수 있을 겁니다. 한 번 한 번 하실 때마다 뭐 무조건 강하게, 무조건 동일하게 하지 마시고요. 피부 컨디션이나 색소 변화를 좀 고려해서 그 전문가 분께서 이제 의견을 주시는 거에 따라서 강도와 이제 시간을 좀 조절하면서 진행하시면 더욱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닝 받으시는 도중에 만약에 이제 땀이 많이 나신다면 중간에 좀 잘 닦아내 주시고요. 태닝 오일을 덧발라 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태닝의 효과는 결국에는 이제 얼마나 균일하느냐, 이제 동일하게 이제 그 태닝의 효과가 나타나느냐에 따라 있기 때문에 양팔과 다리 사이는 약간 벌려주신 상태로 이제 10분 내지 한 15분 정도의 균일한 간격으로 뒤 그리고 옆으로 자세를 좀 조정해 주시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제 이 태닝 이후의 관리일 텐데요. 태닝의 효과는 온전히 가져가되 이후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피부 관련 증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태닝 이후의 관리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일단 태닝 직후에는 바르셨던 태닝 로션이나 오일의 효과가 피부에서 온전히 작용할 수 있게끔 한 2-3시간 정도 후에 물로만 가볍게 샤워를 해주시고요. 만약에 피부가 심하게 간지럽거나 붉어진다면 진정이 잘 될 수 있게끔 젤의 형태를 늦지 않게 좀 덧발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일상적으로 생활하면서 자외선에 결국에 노출이 되면서는 오히려 얼룩덜룩하게 균일하지 않게 태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시 이 선크림이죠. 자외선 차단제를 노출되는 부위에 잘 발라주시고요. 시술 직후에는 가급적 햇빛을 포함한 강한 자극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드름한 이사 태닝은 분명히 건강하고 활동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방법이에요. 특히나 지금처럼 더워지고 노출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시기에는 더더욱이나 이 하고 싶은 욕구가 많이 생겨날 텐데요. 너무 무리해서 피부에 말 그대로 해가 되지 않도록 잘 조절해서 태닝을 하신다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도 이제 시기별로 유행을 하고 눈길이 가는 뭐 피부 관련 시술이나 뭐 이슈들을 잘 파악해서 영상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